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이면 예쁜 꽃 구경 가야 하고요.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로 떠나야 합니다. 근데 가을이면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바로 단풍 구경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타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단풍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열심히 불러 더. 열심히 부르란 말이야.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친구 삼아 두타산을 수놓은 단풍을 만나러 떠납니다. 자,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부터 아름다운 가을 산행을 함께 즐겨보시죠. 오늘도 가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큰일이네. 자고로 모든 일엔 다 순서가 있는 법. 일단 산행 신청부터 하는데요. 안내 책자와 함께 건네지는 물건의 정체는 진드기가 요즘 문제가 좀 있어요? 이슈가 있나? 유행철이에요. 아 진드기 유행철이에요?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뜨끈한 어묵탕으로 몸을 따끈하게 데우고요. 아유 맛있겠다. 아유 가을 쌀쌀한데요, 뜨끈한 어묵. 어유.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아니 두타산 등산대회는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매년 참여합니다. 매년? 예, 작년에는 비가 와서 좀 힘들었고 맞아요. 올해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두타산을 이렇게 매년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단풍. 산도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아 역시 가을하면 단풍입니다. 또 가을하면은 두타산입니다. 그렇지. 가을하면 단풍이고 두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들이 다 예쁘겠지만 그래도 두타산이 다른 산보다 좀 더 낫다 하는 거. 단풍이 너무 이뻐요. 아 다른 산에 비해서 네네네. 단풍이 더 예쁘다. 네. 또 그리고 오르는데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다닐 수 있고 천천히 경치 보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두타산은 경치를 보면서 이 네.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갈 수 있다. 네. 2023 두타산행을 기념하며 아 오케이. 아니 이렇게 네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 친구들이랑 이렇게 오는 재미가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운동 겸 오는 것도 좋고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두타산 등산대 화이팅! 함주씨 화이팅! 화이팅! 모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행을 준비 중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등산 코스는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자 그러면 산악팀 이 전문 코스 우리 산악팀은 몇 팀 정도 참여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30팀이 8시에 출발을 해서 정상까지 갔다가 이렇게 와서 통골제에서 요 번천리로 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5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팀들은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팀들은 좀 쉬운 코스, 여기 현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서 통골제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약 4시간 정도.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출발 지점에 섰습니다. 아 저도 이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작년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올해는 따라올 거죠? 좋습니다. 아름다운 두타산 보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야 좋다. 오 따라오죠? 따라오죠. 오케이. 카메라 감독이 호준 씨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던 작년의 트라우마를 올해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가을 바람. 좋다. 올가을이 여러분께 선사하는 절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타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정말 길이 굉장히 완만하고요. 이 등산을 평소에 잘 안 다녀보신 분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아, 좋다. 야, 지금도 너무 예쁜데요. 여기 조금만 더 지나면은 더 예쁠 것 같아, 더. 산행을 즐기기에 그만인 최적의 가을 날씨. 그동안 반복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털어내고 온몸으로 대자연을 느끼는 그야말로 힐링데이인데요. 해발 1353m의 두타산 등반. 과연 600여 명의 참가자들 모두 완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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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촬영 팀이 저 이렇게 해놓고 먼저 가버렸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어머, 어떡해. 안 왔어. 어머, 어떡해.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산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이 두타산만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두타산은 여기 이제 정상 산행보다도 네. 계곡 산행이 아, 음치가 있고 청옥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네. 그 골목이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늘로 곱게 뻗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와 함께 자연이 빚어낸 절경에 심취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오늘만큼은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자 지상낙원이 아닐까요? 여기 왜 다 모여 계세요? 아, 잘해드릴까요? 저는 야, 다 주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니면 우리랑 같은 버스 타고 가야 오늘부터는 가을입니다. 아, 그래요? 울산으로 와야 돼요. 아, 진짜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울산. 울산이요? 네. 아니,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큰일 났네. 신호를 쓰다가 산행을 시작한 지 2시간 남짓 만에 정상에 다다른 참가자들. 아늑함이 느껴지고요. 또 오면서 발이 너무 말랑말랑한 느낌? 네. 그러니까 좀 오감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통골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산죽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완전 자연의 선물 2배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안전한 산행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흥겨운 날 신명나는 공연이 빠질 수 없죠. 장구팀과 가수들의 공연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하는데요. 두타산은 대한민국에서도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번천리 두타산 휴양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조성이 다 된다라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 두타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스포츠예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나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최고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타산 등반대회도 앞으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성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타는 불교 용어로 속세에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두타산을 올라보니 정말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고요. 또 완만한 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가을 단풍 구경은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두타산에 오셔서 예쁜 단풍 눈에 마음에 또 담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자연의 선물을 누리기 좋은 요즘. 예쁘다. 요즘에는요, 정말 이 하늘도 단풍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진짜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와, 이 아름다운 지구에 내가 살고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그래서 저의 이 마음과 잘 통하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예술은 누군가의 시선 아래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예술을 감상하기 참 좋은 가을,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곳, 허은선 작가의 전시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특별한 전시회에 초대된 오늘 원주 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온통 파란색 색감이 가득한데요. 마치 파도 같기도 하고 바닷속 심연 같기도 한 이 공간. 상상력을 발휘하기 좋은 추상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림을 더욱 잘 즐기려면 작가와의 소통까지 누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던 이때 허은선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딱 보면 다 파랗네 이런 느낌 바로 들으셨죠. 현대인의 70%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작가로서 그럼 어떻게 같이 이 문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 허은선 작가는 작품을 통해 생명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마음의 안정을, 황금색은 100%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색으로 이 두 가지 색을 조합해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동행하자는 작가의 시각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하이드로락이라는 희귀 재료와 기법으로 금과 은의 색감을 더해 보다 몽환적인 작품 특징을 보여주죠. 허은선 작가는 30여 년간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과 예술적 교감을 나눴는데요. 주로 색채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작품을 보는 이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전하고 있죠. 전 세계인을 넘어 원주 시민과 함께 소통하게 된 오늘. 파란색과 황금색이 주를 이루는 허은선 작가의 그림들을 살펴보니 저 또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시 제목부터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뱃속의 나비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거든요. 네. 불어로 나는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랑에 빠졌어 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원주에 정말 예술 문화를 통해서 그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랑에 빠진 감정으로 삶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진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지구와 사람에 대한 찐사랑이 가득하죠. 지구의 생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이 있다는 이 책임감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별이니까. 그래서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 그 증거를 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부분. 허은선 작가의 작품 중 물감을 흩뿌려 놓아 중력의 작용을 나타낸 그림도 눈에 띄었는데요. 자연 속 중력의 법칙에 따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오랜 시간 공전해 만든 그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온갖 아름다운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지구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죠. 원주 전시회에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열 정도로 많은 이들과 예술로 소통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시민들에게 매일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면 너무나 예쁜 별처럼 결정체들이 다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예. 그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구와 이 자연 그리고 나와 너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내가 만나서 나를 인정한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귀한 철학을 가졌다는 게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예술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일상의 그 각각의 나라의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전 또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이 동기부여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라는 낯선 지역에서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건 친구와의 빛나는 우정 덕분인데요. 귀하게 이제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허은선 작가와의 인연으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 원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원주 시민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예술을 좀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만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가 오늘 같은 거예요. 오늘 만난 것 같고 그런 세월을 계속 지내왔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친구를 보면서 친구가 하는 일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친구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고 있었고 저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디든 이제 움직이는 작가였고 그 목표나 방향이 비슷했던 거예요. 단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사랑을 뜻하는 뱃속의 나비처럼 그녀들의 마음속엔 빛나는 우정이 꿈틀거립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 디테일이야. 디테일이 달라. 그래서 나는 정말 너한테 그 디테일로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그 디테일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주면 나는 녹아버릴 것 같아. 그림으로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고 싶은 허은선 작가. 그녀의 사람과 삶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예술이라는 이름의 파란 나비로 날아올라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인으로 이 지구 별에 산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환경 문제들 그리고 이 지구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저는 작가로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허은선 작가가 앞으로 펼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기대해 봅니다. 당장 펀치볼로 달려가야지. 당장 펀치볼로 달려가야지. 양구 시래기와 사과가 만났다. 청정구장 해안면에서 즐기는 건강하고 맛있는 축제. 청춘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으로 둘러싸인 양구군 해안면. 올해에도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펀치볼을 찾았습니다. 에헴, 양구 시래기와 사과 들어보셨소? 네, 시래기와 사과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 따라오시오. 양구 사과의 우수한 품질을 엿볼 수 있는 홍보관. 이곳에는 양구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품종의 사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니 사과부터 어른 주먹보다 큰 사과, 황금빛 사과까지 사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상 받은 사과들. 농부들의 땀이 고든 눈부신 결실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많은 사과들 중에서 특별상, 사과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상 받으신 소감이?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또 상까지 받으니까 사실 너무 저도 기쁘네요. 양구하면 이제 사과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사과 적지가 아니라고들 했는데 지금은 사실 사과 적지가 됐어요. 네. 일교차가 워낙 크고 기후 조건이 딱 맞는 이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바삭하고 아삭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를 지금 양구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청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아마 올해도 경매가 최고가를 경신한 게 아마 양구 이쪽 펀치볼 사과가 아닌가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이름값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과 못지않게 시래기의 인기도 하늘을 찌른다고요. 밭에선 시래기 무청을 수확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다들 아시죠? 힘들게 물을 뽑을 필요도 없이 무청만 똑 잘라주면 끝. 수확한 무청은 바람에 잘 마르도록 건조대에 주렁주렁 널어줍니다. 이렇게 2달 정도 말리면 부드러운 시래기 완성. 귀엽죠? 이 뭐 봐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캐릭터 같아. 근데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얘가 주인공이래요. 시래기는 얘가 주인공. 이렇게 저처럼 요리도 못하고 요리에 재질이 없는 사람들도 만들어서 먹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양구 농민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래기 사과 판매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시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시래기가 양구가 또 유명하다고 얘기를 듣고 네네, 왔거든요. 펀치볼. 왜 유명한 거예요? 펀치볼의 쓰레기는 서리를 3번, 4번을 맞으면은 껍질을 안 벗겨도 구수하고 맛있다는 거. 아, 영양가도 많고. 네. 영양가도 많고. 아, 시래기에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요. 된장에 고추장만 섞어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도 맛있어요. 아, 된장에 고추장 섞어도 바글바글 끓이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된장국도 되고 찌개도 되고 또 시래기를 살짝 묻혀서 고등어 조림에도 맛있고 또 시래기 밥도 맛있고. 그 밥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맛있나요? 그럼요. 밥에다가 된장이랑 해가지고 네네. 섞어서 먹어도 괜찮고. 마글장 끓여가지고 네. 시래기 밥을 해서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백문이 불여일미. 일단 시식 갑니다. 따끈한 시래기 조림 한 입 건져서 호로록. 부드럽고 맛있죠? 딱 입에 넣자마자 구수하면서 구수하고 부드럽게 부드럽고 넘어가는 진짜 산에서 나는 미역 같아요. 맞아. 바로 목 넘긴 예. 건강해지는 맛에다가 진짜 맛있네요. 먼 길 찾아왔으니 시래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겠죠. 시래기의 고장에서 즐기는 양구 시래기 밥상. 어르신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입맛 저격 성공입니다.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 해안 시래기 국밥 먹고 있었어요. 아, 시래기국밥. 네. 시래기 혹시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시래기 제육볶음 먹는데요. 구수하고 맛있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걸리셨어요? 3시간 정도 걸렸어요. 3시간, 와,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시래기를 드시러 오셨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 양구까지, 멀리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겸사겸사 주말이고 해가지고 뭐 여기 안고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양구 시래기 사과 축제장. 시래기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각종 이벤트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거리도 가득합니다. 축제하면 떡이 빠질 수 없죠.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 푸릇푸릇한 인절미. 힘 좀 써서 그런가 더 쫄깃해 보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메뉴가 시래기이기도 한데 아이들은 또 사과를 되게 좋아해서 2개 같이 축제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가 맛있게 만들었다는 그 요리가 뭘까? 푸드 체험존을 들여다보니 와플, 버거, 피자까지. 근데 전부 시래기랑 사과가 들어가네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과가 들어간다고, 시래기가 들어간다고. 피자에 맞나요? 근데 저도 어제 만들고 집 가서 먹었는데 와, 시래기는 완전 꼬들꼬들하고 사과는 달콤함 그대로 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카메라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뭔가 피자에 그냥 어울릴까 싶거든요. 얘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각사각하고 달달한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대를 잔뜩 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과를 먼저 잘게 썰어 주셔야 되는데 자, 사과를
잘게. 피자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바르는 건데 여기가 피자 바깥에까지 바르면 타요, 굽다가. 그러니까 1cm 안쪽으로만 동그랗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토마토 소스는 일반 토마토 소스인가요? 네, 일반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마토 소스고요. 여기 있는 재료들 전부 다 마트에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셔가지고 집에서도 막 프라이팬으로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 오븐 있으시면 뭐 에어프라이기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 소스를 바른 뒤 양구 사과와 삶은 시래기를 올리는데요. 해안면은 이름에 돼지가 들어가니까 꿀꿀 돼지 피자로 꾸며주면 더 좋겠죠. 여기에 피자 치즈를 뿌리고 오븐에 굽기만 하면 끝! 자, 딱 15분만 기다려주세요. 과연 사과와 시래기가 들어간 피자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 완전 아삭아삭 사과 식감 그대로 살아있네. 과일 속에 들어가 있는 과즙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래기와 사과의 만남,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해발 500m 고산 분지에서 농부들이 정성껏 생산한 양구 사과와 시래기. 해안면의 건강한 농산물로 올가을 맛과 영양을 챙겨보세요. 시래기 사과 많이 드세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 유리창. 하지만 이곳에 새들이 부딪혀 생명을 잃곤 합니다. 방음벽도 다르지 않은데요. 정면에 있는 유리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빠르게 비행하던 새가 유리와 충돌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음벽 아래 발견되는 새들의 가슴 아픈 죽음은 생각보다 부지기수라는데요. 새들을 보호할 방법은 대체 없는 걸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 활동 모임인 새 다새 활동을 따라가 봅니다. 속초의 한 카페입니다. 음료를 마시고 수다를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왠지 분주해 보이는데요. 스터디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오늘 이 가게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 저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들을 가지고 야생조류 충돌 방지 저감 조치를 만든다고요? 아니 어떻게요? 보통 이제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을 보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충돌해서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상점들 같은 경우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흔히 볼 수 있는 투명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음을 맞이하는 새는 한 해 무려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2만여 마리란 얘긴데요.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면 된다는 건데요. 간격을 잘 맞출 수 있는 가이드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해 스티커를 만드는 것. 아니 이분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죠?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데 저희 특히 강원도 지역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 특히 영동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의 총 조사 기록이 한 4만 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활동하기 전까지 강원도의 총 기록이 한 4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 통계의 0.9%.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강원도가 자연녹지 비율도 굉장히 높고 훨씬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텐데 1%도 안 되는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 없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80건이 넘는
사체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조사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한다고 보면 되죠. 함께 활동하는 회원들은 모두 12명. 더 이상 가여운 생명을 떠나보내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어 짜물레, 속초, 고성, 양양, 강릉까지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일. 아니, 그런데 새들은 대체 왜 유리창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걸까요? 조류들은 사실은 투명한 유리창을 인식하기는 좀 어렵고, 특히나 눈의 구조가 양옆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천적을 피하기 쉬운 구조로 양쪽 눈을 각각 달리 보는 단안시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 있는 유리창을 볼 수 있는 시야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가로 세로 촘촘하게 테이프를 붙이는 걸까요? 새들도 지나갈 때 그 간격을 볼 거 아니에요, 공간을. 이 상태가 나는 못 지나가겠다를 느낄 수 있는 간격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으로 해서 지금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가장 최상으로 새가 부딪히지 않는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촘촘히 붙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궁금한 또 한 가지, 맹금류 스티커를 붙인 방음벽의 효과는 어떤가요? 네, 맹금류 스티커는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게 천적으로 인식을 해서 피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새들이 그거를 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조형물이나 그냥 그림 정도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걸로만 보고 그 옆으로 피해가다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 자리를 이젠 작은 점들이 대신 채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회원들. 카페의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데요. 이 작은 카페에도 문 열어놓으면은 참새도 가끔 들어오고요. 또 앞에 데크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거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디 잘 붙었나 다 함께 확인해 보는데요. 사장님도 흡족한 눈치죠. 역시 새를 살리는 작은 점. 앞으로는 이곳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미션은 여기서 끝인가 했는데 천만의 말씀.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네요. 네,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러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방음벽이 있거든요. 거기 모니터링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속초 찍고 고성으로 향하는 회원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성 주광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방음벽이 길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 역시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장소입니다. 꿩 사체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치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데요. 꼼꼼히 살펴보는 회원들,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이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보통은 이제 청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밤새나 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기는 해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치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유리창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도 맹금류 스티커가 버젓이 붙여 있지만 새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다른 모니터링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도 통창이 많은 걸로 봐선 묘주의 장소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때 어딘가를 가리키는 대표님. 유리창엔 선명한 깃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건물 이 유리에 보면 풍경이 저 바깥에 뒤쪽의 풍경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새들도 하늘인 줄 알고 그대로 날아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죠. 지난번에도 여기서 참새 사체 한 마리 발견했었어요. 안타까운 상황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곳은 고성의 한 음식점인데요.
회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준 1호점이라고 하네요. 이곳 역시 유리창으로 주변 숲이 비칩니다. 지난 9월 작업을 마친 이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 유리에 저쪽 나무가 많이 비쳐서 그런지 새가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쾅 소리가 나게 부딪혀서 깜짝 놀라서 이제 봤더니 새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작업할 때 유리를 닦으면서 보니까 정말 의외로 자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딪힌 걸 본 건 한 번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주 작은 창문이 있어도 유리가 비치면 그 새들이 부딪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좀 참여하시고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네. 스티커를 붙인 이후로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없었다니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인간의 조형물로 조류가 죽고 있으니까 이건 직접적인 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구나를 더불어서 알게 되니까 굉장히 공부가 되고 좋죠.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훨씬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알리는 활동 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 6월 야생생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에서 시행 조례안이 마련된 건 속초와 양양 두 곳뿐이죠. 그마저도 권고사항. 회원들은 지난 7월 속초시 의회 의무화 조항을 반영해달라 건의했고 지난 10월 6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인간과 새가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채닷 회원들의 활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해 가을, 강원도 각지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도내 스쿨 밴드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했던 강원 스쿨 밴드 락 페스티벌. 좋아서 하는 거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강원의 꿈나무들. 이날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올해 첫 출사표를 낸 신생 밴드 두 팀. 퇴계중학교 포린밴드와 봉이고등학교 이미연 밴드. 베일에 감춰진 두 밴드의 무대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이미연 밴드입니다. 우와, 노래로서 이야. 포린밴드 화이팅! 두 밴드의 연습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2021년 개교한 춘천의 퇴계 초중학교. 4교시 수업 후 12시 반, 점심시간이 시작됐는데요. 뭐가 그리 급한지 불이 나게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음악실로 달려옵니다. 설마 벌써부터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거니? 얘들아, 소화는 시켜야지. 그런데 저마다 악기 연주를 준비하는 모습.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퇴계중학교 포린밴드입니다. 드럼을 맡은 2학년 4반 채원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쾌감이 드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라라랜드에서 미아 앤 세바스찬이라는 노래를 피아노 연주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선율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유튜브로 학교 축제에서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다른 악기들하고 합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연하는 게 가장 매력 있는 게 아닐까. 진짜 너무 하이틴 그 자체예요. 너무 즐거워요. 웹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설레고. 포린밴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밴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의 의지를 존중해 학교에서도 악기와 연습 장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단한 동아리인데도 놀라운 실력과 단합을 뽐내는 포린 밴드 멤버들. 이렇게 매주 모여 연습하며 교내에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학년 불문 뜨거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고 입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줄을 잇는다는 말씀. 오디션을 봤고요. 근데 저희는 실력보다도 이제 직접 정민이나 친구들이 면접을 봐서 성실하게 같이 진짜 합을 이뤄서 잘 즐겁게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뽑았어요. 네. 학생들이 좋아한다면 선생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용음악은 클래식과는 결이 다른 만큼 도내 음악 선생님들은 이렇게 따로 모여 밴드 악기를 배우고 몸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듣기만 했을 때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귀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막 저도 베이스 처음 연주해보지만 막 배워서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 더 아이들의 시각에서 지도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반에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밴드부 멤버들. 점심시간에 한바탕 스트레스를 풀고 와설까요? 수업에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다시 음악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포린 밴드를 위한 특별한 멘토가 학교를 찾아옵니다. 밴드 7시 반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재헌 씨.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는데요. 둘, 셋, 넷, 으딱 한 번만이라도로 가야 돼. 어려워요? 네.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박자 잡는 게 평소에 잡던 대로 습관이 생겼다가 바뀌니까 좀 어렵네요. 전문 뮤지션이 지켜보고 있으니 괜히 더 긴장되는 분위기. 하지만 꼼꼼한 조언을 통해 합주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코드 넘어가는 것도 코드와 코드 사이에 공간이 너무 짧아서 자꾸 빰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어지게 최대한 이어지게 한번 해보자. 우선은 합주가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이 잘 되게 거기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개인 연습 안 된 친구들 따로 봐주고 무대에 서서 아이들이 잘 즐겁게 해야 되니까. 스쿨밴드 락 페스티벌 무대를 목전에 둔 막바지 연습. 많은 관객들 앞에서 포린 밴드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은 시기. 학생들에게 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밴드와 음악은 저에게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밴드랑 같이 합을 맞춰보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제 일상 속에서 제일 기쁜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서 저에게 밴드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면 또 재밌게. 저에게 밴드란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중한 중학교 학창 시절을 밴드부와 함께하면서 저에게 밴드란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저의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밴드란 새학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새로운 반에 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그 떨림과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떨림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스쿨밴드를 찾아간 곳은 춘천의 봉이고등학교. 봉이고 밴드 역시 지난해 9월 탄생한 신생 밴드입니다. 올해 이미원 밴드라는 이름으로 스쿨밴드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는데요. 이 밴드의 특징은 선생님도 함께 무대에 오르는 사제동행 밴드라는 것. 희선아, 캐논 코드가 뭐였지? G 아니에요? G? 잠깐만.
교실에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으로 입장이 나뉘지만 무대 위에선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동등한 멤버. 선생님 역시 동아리 지원을 위해 베이스 기타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너무 안 커? 괜찮아? 오케이. 드럼 좀 더 키워. 아, 드럼 잘 컸. 오케이 하자. 렛츠고. 일단은 베이스 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음악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원래 음악 한 적 없고 부득이하게 제가 베이스를 교회에서 빌려서 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고급 키보디스트까지 저의 약간 우울한 삶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드러머 승혁이는 밴드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간 메트로놈. 노래를 듣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박자, 리듬을 맡고 있는 그런 악기잖아요. 그리고 스쿨밴드와 함께 기타 인생을 시작한 기타리스트 김주몽. 작년 8월 여름방학 때 그때 기타를 처음 잡았고요. 기타가 너무 치고 싶어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무조건 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기타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이름이 들어간 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드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나 아니면 뭐 리더십 좋은 것 같아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는 학생들. 소중한 학창 시절의 한 페이지가 음악으로 채워져 갑니다. 아낌없이 쏟아내는 청춘의 에너지, 나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도 다른 악기에 귀를 기울이며 합을 맞춰가는 희열. 자고로 흥은 퍼져나가는 법이죠. 무대 위의 밴드가 즐거우니 객석도 절로 들썩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선배, 선생님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일단 학생들이 같이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서로가 같이 팀을 만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를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똘똘 뭉친 강원 학생들의 밴드. 도내 학생 뮤지션들의 멋진 무대가 펼쳐질 2023 강원 스쿨밴드 락 페스티벌. 이들의 열정 넘치는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